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만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개발한 서버가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그리고 리눅스 서버를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제 사무용으로 쓰는 컴퓨터입니다. 일반 PC고요. 일반 PC에서 좀 저거 해야 되는 게 확인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일반 P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유기에 물어서 쓰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PC가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PC가 공유기를 쓰고 있다면 공유기에서 이전에도 한번 한 건데요. 저거를 포트를 열어줘야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IP타임이라는 공유기를 지금 사무실에 쓰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고급 설정에 네트워크 라우터 관리, 포트 포워드 설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죠. 포트 포워딩을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지난 강의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P2P 서버를 쓰려면 2901로 우리가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포트 포워딩을 하나 해주고, 뭐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7001번을 쓰고 있으니까 7001번 포트를 뭐 쓰겠다, 포트 포워딩으로 연결해 주겠다, 요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서버를 쓸 경우에는,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내부적으로 할당받는 여러분들의 서버가 일반적으로는 사설망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IP하고 그다음 외부에서 접속한 IP하고 틀려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아마존 AWS나 뭐 구글이나 다 똑같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데에서 보면 포트를 열어주는 게 있어요. 방화벽에서. 그래서 방화벽에서 요 해당되는 포트를 열어주시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요. 저는 이쪽 서버하고 이쪽 서버는 별도로 공인 IP를 할당받아서 저는 쓰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 실습을 따라오면서 혹시라도 클라우드 서버 환경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방화벽 들어가셔서 해당 포트를 개방해 주시면 됩니다. TCP 포트로 개방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러면 일단 서버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올려 볼까요? 그러면 저는 설정을 해놨으니까 .run 마이닝 서버 돌리고, 여기도 run P2P 서버 돌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서버는 좀 빼고요. .run 마이닝 돌리고, .run P2P 돌리고요. 그리고 제 컴퓨터에 있는 거에서도 돌리겠습니다. 파일은 제가 그대로 복사해다 썼어요. 가상환경은 별도로 설치를 하고 추가로 이제 돌리게 되는 거죠. 그 가상환경 내에서 가상환경까지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은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컴퓨터마다 가상환경 세팅 환경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requirements.txt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가상환경을 별도로 설치해 주셔야 잘 작동될 거예요. 여기도 마이닝 서버 돌리고, 여기도 run P2P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 이쪽 원래 우리가 만들었던 게 요거죠. 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정상적으로 열릴 겁니다. 그 다음에 P2P 서버는 우리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냥 뭐 글자만 나오고 프론트는 하나도 구현을 안 해놨죠. 그래서 돌아가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근데 사실 뭐 요게 잘 뜨면 잘 돌아간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서버가 하나가 있고, 여기도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서 마이닝 서버 오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포트 번호가 IP 번호가 틀립니다. 저는 43번이고 여기는 40번이고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사설망을 쓰니까 내부에 찍히는 IP가 약간 좀 틀리겠죠. 클릭해 보면 이쪽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마이닝 서버. 저는 192.168.0.2 이렇게 잡혔어요. 근데 실제로 요 개인 PC로 마이닝 하는데 들어오려면 포트 포워딩을 해주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실제 그 공인 IP는 따로 있을 겁니다. 그 공유기가 물고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거 좀 내려볼까요? 내려보고, 여기 내려보고, 여기 내려보겠습니다. 자, 내려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서버에 요게 있었죠. 요게 그 사용자들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있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이제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서 사용자 정보를 좀 잠깐 담아놨을 뿐이지 실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채굴할 때 요 정보가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놨습니다. 요 카파 46이라는 유저가 있고 테스트, 그 다음에 뭐 테스트2 뭐 이런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에다가 좀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일단 마이닝을 요 가운데 있는 서버부터 한번 시켜볼까요? 시키면은 일단은 P2P가 서로 연동이 되면서 요 P2P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할 테고요. 각각에서 여기도 교환을 하겠죠. 쭉쭉 교환하고 블록이 완성이 되면 리졸브 컴플리트 하면서 서로가 이제 긴 체인을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서버니까 첫 번째 요 블록체인 어드레스를 가지고 마이닝을 시키면 되겠죠. 나중에 요걸로 자기 금액을 찾을 테니까. 그래서 가운데 서버가 요거니까 그건 헷갈리니까 내리고 여기서 전자지갑 주소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면은 조회를 하면 제네시스 지금 아무것도 제가 다 지웠거든요. 뭐 트랜잭션이나 뭐 전부 다 지워놨습니다. 빈 상태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봐야 되니까요. 코인 조회하면 제네시스 블록이 여기 생기겠죠. 여기 생기고 코인은 0 될 테고 이쪽 서버도 제네시스 블록이 생기나 볼까요? 여기서 채굴을 하게 되면 자, 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조금 줄이고 여기는 두 번째 사람으로 할까요? 테스트 1이라는 사람 블록체인 어드레스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붙이면 조회하면 블록이 없으면 제네시스 블록이 생기고 코인은 0이 되겠죠. 네,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나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코인이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이 됐고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돌아가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 되는지. 그러면 채굴 시작 여기서 눌러 볼게요. 누르면 이제 채굴이 시작되고 네트워크 정보가 받아오고 양쪽이 싱크가 되면서 제일 긴 체인으로 이렇게 서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채굴 시작 눌러보겠습니다. 시작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럼 채굴이 시작됐고 이쪽에서도 이제 채굴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얘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도 한번 성공했으니까 요 네트워크 정보를 가져왔죠. 자기 이쪽에서 받아온 거죠. 원래 얘가 공유기가 밀고 있던 IP 주소고 요 두 개는 이쪽에서 받아온 거고요. 채굴에 성공하면서 이제 세 개가 다 업데이트 되는 거죠. 업데이트 되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업데이트 과정에서 자기보다 긴 체인이 있으니까 이제 가져오는 거죠. 검증 통과하면. 계속해서 이게 이제는 P2P는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없으니까 계속 그대로 있을 테고, 네트워크 정보는 서로 이제 마이닝을 하면서 긴 체인이 생길 때마다 모든 네트워크에서 같이 이제 싱크로나이즈가 되는 거죠. 싱크가 되는 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체하는 것만 정상적으로 구현하면 될 텐데, 이체하는 부분들은 이제 추가로 코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좀 살펴볼게요.